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LSTM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STM, 아이고 말이 어려운데 Long Short Term Memory 라는 뜻으로서 장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. 뭐 갑자기 왜 인공지능한테 장단기 기억하는데 이 인간하고 비슷해요. 인간도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이 있거든요. 우리가 그 뭐 인증번호 왔을 때 인증번호 한 6글자는 이거 단기 기억으로 외우는 겁니다. 짧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. 한 10분, 뭐 10분도 안 가죠. 뭐 1, 2분 가려나? 그 그런 걸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요. 이게 이제 반복되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. 우리가 공부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거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세상에 외울 거, 순간적으로 외워야 될 거 필요합니다. 필요해요. 다만 이 모든 걸 다 외우려면 뇌가 터집니다. 뇌가 터지겠죠.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거랑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만 외우는 식으로.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. 그렇겠죠.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뭐 단기 기억만 하는 어떤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다 잃어버리고. 다만 이제 이게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고 이러면 되게 인생 비참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거꾸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이 잊어야죠. 근데 그거 계속 갖고 가요. 오늘 아침에 걸다가 살짝 돌뿌리 넘어진 것도 한 10년 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 미칩니다. 미쳐요. 그래서 요런 롱텀 메모리 이런 인간의 어떤 기억을 좀 베껴서 만든 거예요. 기억을 좀 베껴서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RNA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RNA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사실상 RNA를 쓰는 경우는 없고요. LSTM을 쓰시면 됩니다. 왜냐? LSTM이 RNA를 다 포함합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우리 RNA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들어가기 전에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서로 연속적인 서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하나하나 들어간다고 했어요. 똑같이 해볼까요? 뭐 주가로 해볼게요. 뭐 환율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최고점도 들어가고 뭐 경기 상황 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얘네들 합친 게 또 여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율, 그 최고점, 뭐 경기 상황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요,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할 때는 RNN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. 이게 만약 개수가 많아진다고 할게요. 개수가 좀 많아진다고 할게요. 뭐 경기 상황으로 하되 우리가 한 10년 전 그런 경기 상황부터 쭉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여기다 점점점점 데이터가 계속 들어간다고 쳐볼게요. 뭐 이렇게 4개 이럴 때는요 솔직히 RNN이랑 결과가 똑같습니다. 해보시면 상관없는데 막 이게 한 1년 전 데이터 1년 전 어떤 주가 근데 주가는 분명 어제 주가가 오늘 주가에 영향을 줘요. 그래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RNN 이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뭐 어제 주가 그래서 오늘 주가를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서 아까 좀 똑같이 6개월 데이터는 뭐 6개월 하루 전 그러니까 6개월 하루 전 마이너스 1일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고요. 마이너스 2일 해서 1년 데이터까지도 있습니다. 그렇게 여기는 이제 그럼 1년 전 데이터부터 현재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우리 솔직히 보세요. 우리 1년 전이랑 지금 경제 상황 똑같습니까?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완전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보세요. 코로나 한 10일 전에 경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그렇죠? 그 이후에 우리 막 주가가 많이 올랐죠. 회사들이 살아나는 기업들은. 그럼 그렇게 오를 줄 알았냐 이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슬슬 얘네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. RNN 같은 경우 이걸 다 돌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쪽이 이제 서서히 중요도를 낮추셔야 돼요.
그래서 이제 포게팅 팩터, 이걸 뭐라고 할까요? 포게팅,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팩터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. 한번만 좀 찾아볼게요. 예, 한국말로도 그냥 포게팅 팩터라고 합니다. 얼마나 잊을지예요. 잊을지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. 여기서 이 데이터, 1년 전 데이터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1년 데이터에 곱하기 한 0.2, 한 20%만 갖고 오는 겁니다. 20%만. 그리고 그 다음 거에 또 0.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많이 줄겠죠. 그러면 당연히 최근 데이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 앞쪽은 확 죽게 됩니다. 우리 그 예전에 옵티마이저 할 때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거랑 좀 느낌이 또 비슷하죠. 그 옛날 것들을 좀 지우고 최근 거 살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니 그런데 왜 LSTM이 RNN을 상위해요? 당연하죠. 이거 포게팅 팩터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은 RNN 아닌가요?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LSTM만 사실상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이게 뭐 당연히 이 개수가 짧아지면요 포게팅 팩터의 힘도 약해지고요. 이제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드러나겠죠. 그러니까 짧을 때는 RNN이랑 LSTM이 똑같고 어차피 길어지면은 LSTM이 더 정확할 테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순차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다. 그러면은 뭐 LSTM을 그래도 LSTM 하세요. 어차피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춰가면서 그 에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.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똑같죠? 다만 이 포게팅 팩터라는 게 하나 들어간다는 점,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없앨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LSTM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좀 멋있는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그런데 왜 LSTM이냐면 여기서 데이터 이거 가는 데이터는 그대로 갑니다. 이것도 저장을 하고요. 이제 여기서 잃는 건 잃어버리고 이런 건 이제 단기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. 저번 RNN하고 똑같은 데이터 한번 써봤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 불러와 주시고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 이런 식으로 블리자드 제 가슴을 아프게 한 블리자드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되 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장을 한 값이 있고 하이가 있고 뭐 로우가 있고 그다음 닫잖아요.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? 우리 시작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잖아요. 시작장이 완전 낮았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포게팅 팩터를 좀 없애주는 겁니다. 물론 이거 지금은 이 5개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억지긴 해요. 이런 건 그렇긴 한데 뭐 구현하는 법만 좀 알려드리는 거라서.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어떤 특정 데이터를 쓸 때 있잖아요. 특정 데이터나 부동산 가격 같이 장기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럴 때 좀 많이 씁니다. 실제로 부동산 이런 거 할 때 LSTM을 거의 다 써요. 막 부동산 가격 막 팍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 오래 가거든요. 그리고 어떤 그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뭐 지어진 거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게팅 팩터 잘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그냥 RNN으로 돌려버리면은 너무 과거에 치우치죠.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막 그 1년 전하고 뭐 천지 차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우리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할 때 조금 이런 거 부동산은 LSTM을 좀 돌려볼 거예요.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불러올 때 LSTM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. LSTM도 똑같이 불러와 주시되 이거 RNN하고 똑같죠? 이거 RNN에서 LSTM으로 바뀐 거밖에 없습니다. 요거를 RNN 이게 LSTM 바뀌면 LSTM이 되는 겁니다. 간편하죠?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MAE가 이 정도로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치도 보면 거의 잘 따라가죠. 그래서 이전에 했던 RNN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RNN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조금 뭐 더 좋아졌나? 비슷하죠. 비슷합니다. 사실 이 MAE
이 데이터에서 이 정도의 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에피션트 해봐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LSTM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 한번 해봤습니다. 요거 트랜스포즈 해줘야 되고 어레이 씌워줘야 된다고 저번에 DNN으로 회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거의 뭐 0.99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LSTM RNN의 상위 버전입니다. 상위 버전인데 포게팅 팩터가 있어서 이전 그 좀 우리가 아무래도 연속적이고 관련 있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오래된 데이터는 좀 잃어버린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상 RNN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LSTM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